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아까 앵커 브리핑에도 좀 나왔지만 정말 시중에 1117조의 부동자금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네. 자, 뭐 예금 쪽에만 묶어두자니 뭐 아무래도 또 그 지금 1.5%라는 정말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또 살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000 그 또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맴돌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아파트라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가전에 많은 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지금 갈 길을 잃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그 금융 쪽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차익만 노리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한몫을 받고 있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분산 투자를 잘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서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난감하시다면요. 이 부동산 재테크 포트폴리오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재성 대표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이 길잡이 역할을 해줄 이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네, 그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재테크 쪽에서 그렇죠. 부동산 쪽만 지금 얘기하기 전에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3대 투자 포트폴리오를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죠. 자, 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원금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이자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뭐 약정된 그 금리만큼 그 이자는 시간만 지나면 돈을 주고 원금이 보장되는 이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6%대일 때 그랬죠. 10억만 있었어도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노후 보장도 되고 생활도 됐습니다. 자, 이제 10억 넣어놔도 한 달에 지금은 뭐 180만 원밖에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예금은 이런 어떤 위험이 있고 뭐 워런 버핏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위험한 투자가 예금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보호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배당 이익이라는 것들이 있겠고 이것이 또 많아지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데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그냥 250만 원일 때만 바라만 보다가 이게 이제 국민주가 됐잖아요. 5만 원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주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많은 또 이제 우리 소위 이제 개미라고 하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야, 과연 정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 고민들이 특히나 뭐 삼성전자 지금 계속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쪽에서 못 받쳐주는 이유들은 또 거기에 대한 그 많은 또 그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기업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아주 또 좋은 것들이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투자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정감으로는 이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아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양도세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그리고 또 뭐 많은 쪽에 지금 뭐
뭐 세금 규제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부동산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대 지금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분산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면 다들 어떤 장점과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면 내가 위험을 좀 선호하는 좀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위험 선호 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위험을 선호하는 쪽이 아닌데 계속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냥 위험을 선호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좀 어렵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위험보다는 안정적인 것들을 좀 추구하는 이런 어떤 재테크들. 자, 이 안에서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떤 그 예금이나 주식 뭐 이쪽에 금융 쪽에 약 한 30%, 부동산 쪽에 약 한 70% 정도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안에서도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부동산 쪽에 우리가 3대 투자, 자, 아파트는 당연히 시세 차익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시세 차익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만 노리고 하기에는 차익이 나더라도 또 양도세를 뭐 정말 68.2%까지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 고수익은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공실이 났을 때 그걸 감당할 어떤 방법이 없고 초기 투자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좀 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 되겠죠. 자, 수익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에 우수하다. 아주 뭐 그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든지 상가에 비해서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테 수익은 수익대로 계속 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서서히 계속 차익까지 낼 수 있는, 결국 수익과 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안전하게 잡을 이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익형 주택 안에서도 또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겠죠.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원룸, 이렇게 주인 세대 살면서 이런 거죠. 자, 통건물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냥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관리에 대한 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건물 다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또 여기에다가 보통 다가구 주택들은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득이 올라갔을 때 고소득 임차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10년, 20년이 지나면 공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땅에 좀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강남 쪽이라든지 집가 상승의 여력이 큰 곳들은 좀 다세대 주택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 이런 아주 그것도 초역세권 쪽에 도보, 역세권에서 도보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과 상업지역,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어진 곳들이죠. 자, 입지가 우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